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암세포한테 밥 주는 게 두려워서 아예 식사를 끊어버리는 거요. 저는 30년간 암 발생 환경과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 이름은 김태윤이에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한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암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식사부터 줄이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절대 굶어 죽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상세포가 먼저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져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김정우님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암 진단을 받자마자 밥을 끊으셨어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겠다는 결심이셨죠.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대요.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집안에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부축해야 했고요. 이분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 암 안 이기려고 밥 끊은 건데 왜 이렇게 더 약해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암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본인 몸이랑 싸우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밥 먹으면 암세포가 좋아할까봐 불안하신 분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암을 이기려면 몸이 강해야 해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걸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치료를 받으려면 체력이 필요하고 회복하려면 영양이 필요한데 식사를 끊으면 그 모든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총알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분들의 식생활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건 굶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치료를 받아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식사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음식이 위험하고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고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는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요즘 식사량 줄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의 아버지셨던 76세 이도현님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밥숟가락부터 내려놓으셨어요. 혹시라도 암세포가 좋아할까봐 밥도 국도 간식도 모두 끊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스스로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셨어요. 기운이 없으니 움직임이 줄고 그러다 보니 몸은 더 빠르게 약해졌죠. 가족분들이 아무리 밥 좀 드시라고 해도 고개를 저으셨대요. 암한테 밥 주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식사 방향을 다시 잡아드리고 나서야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는 게 암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신 거죠. 그때부터 천천히 식사를 회복하시면서 다시 웃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의 식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과 직접 연결되는 식사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흰쌀밥 중심으로 드시는 습관이에요. 흰쌀밥은 정말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국내 식생활 연구 자료를 보면 급격한 혈당 상승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몸의 회복력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 몸은 더 빨리 지칩니다. 제가 만났던 74세 김정우님은 흰밥을 끊지 못해서 식사 후마다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끼셨어요. 밥을 먹었는데도 오히려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현미와 잡곡을 섞어드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입에 안 맞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완전히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흰쌀에 잡곡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밥 색깔 지금 어떤가요? 새하얀 밥만 드시고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식사 순서예요. 이거 정말 많이 간과하시는데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해외 영양 연구를 보면 채소를 먼저 섭취했을 때 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밥부터 드시잖아요.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몸이 놀라는 거예요. 72세 박상훈님은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채소 반찬부터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에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신 다음 마지막에 밥을 드셨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변화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그게 몸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반찬부터 드시나요? 밥부터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리고 단백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가공된 단백질 말이에요. 요즘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가공된 음식은 몸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국제식품안전기관 보고를 보면 가공육 섭취와 건강 위험성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방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염분도 높아요. 75세 윤영호님은 아침마다 소시지를 드셨는데 속이 계속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시지 대신 두부로 바꿔드렸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속 불편함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은 꼭 필요해요. 근육을 지키고 몸의 회복력을 키우니까요. 그런데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부, 콩, 생선, 계란 이런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냉장고에 가공식품 얼마나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채소예요. 채소는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노년 영양조사를 보면 채소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밥 위주로 드시고 반찬은 짠 것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채소 안에는 몸을 지키는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죠. 이게 몸속에서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71세 정미자님은 채소를 거의 안 드셨어요. 나물은 맛이 없다고 하시고 샐러드는 배가 차갑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익힌 채소 위주로 조금씩 챙겨드리기 시작했어요. 호박나물, 시금치나물 이런 것들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달라지셨다고 해요. 하루에 2가지 이상은 꼭 챙기세요. 날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익혀서 드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늘 채소 드셨나요? 어떤 채소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습관이에요. 암세포 굶기겠다고 하루 한 끼만 드시거나 아예 거르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거든요.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 몸의 회복력이 뚝 떨어져요. 암과 싸우려면 체력이 필요한데 체력의 기본은 식사예요. 73세 한기수님은 하루 한 끼만 드시다가 몸무게가 심하게 빠지셨어요. 그러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기운도 없어지셨죠. 식사량을 조금씩 회복하도록 도와드렸더니 얼굴빛부터 달라지셨어요. 양을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균형을 생각하셔야 해요. 밥, 반찬국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한 단식은 절대 피하세요. 요즘 하루 몇 끼 드시나요? 한 끼 한 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암을 키우는 식사와 암을 약하게 만드는 식사의 차이예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부터 먹지 말고 채소부터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채소는 하루 2가지 이상 그리고 절대 굶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 관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몸의 리듬을 정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세요.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입맛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그래요. 하지만 아침을 거르면
몸은 하루 종일 에너지 부족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굶지 마세요.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요. 그 다음에 간단한 채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이 한 토막이라도 좋고 토마토 반쪽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몸을 깨운 다음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양이 적어도 괜찮아요.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아침 걸으시나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은 하루 식사 리듬이에요.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도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요. 소화액도 나오고 위장도 움직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제멋대로면 몸도 혼란스러워해요. 특히 늦은 밤 식사는 피하셔야 해요. 자기 전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도 불편하고 수면도 방해받거든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아침, 점심보다 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 6시나 7시 정도에 드시고 그 이후로는 물 외에는 드시지 않는 게 이상적이에요. 몸이 밤에는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쓰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저녁 몇 시에 드시나요? 너무 늦게 드시진 않으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간식 선택도 정말 중요해요. 식사 사이에 출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뭘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당분 많은 간식은 절대 피하세요. 사탕,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몸을 힘들게 만들어요. 과일도 좋긴 한데 양 조절이 필요해요. 과일에도 당분이 꽤 많거든요. 특히 수박이나 포도 같은 건 당분이 높아요. 익힌 토마토나 견과류가 좋은 간식이에요. 토마토는 익히면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되고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주고 몸에도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으니까 조금만 드세요. 간식은 주로 뭘 드시나요? 혹시 단 것 자주 드시진 않으세요?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어요. 물은 정말 기본입니다.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노폐물 배출도 안 돼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체내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려면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위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이 덜 가요.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대신으로는 부족해요. 순수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 물 몇 잔 드시나요? 오늘 지금까지 몇 잔 드셨는지 세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족 식사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함께 먹으면 식사량도 늘고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혼자 드시면 대충 때우게 되고 양도 줄고 식사 자체를 거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앉으면 분위기도 다르고 자연스럽게 더 먹게 돼요. 그래서 가족분들께 부탁드려요. 따로 차리지 마시고 같이 드세요. 특별한 환자식을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온 가족이 같은 방향으로 건강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잡곡밥, 채소 반찬, 자연, 단백질 이런 건 누구한테나 좋은 식사니까요. 함께 먹으면 지속하기도 훨씬 쉬워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나요? 내일부터라도 함께 앉아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천법 정리해 볼게요. 아침 공복 관리, 일정한 식사 리듬, 올바른 간식 선택,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분명합니다. 암을 이기겠다고 굶는 건 몸을 먼저 약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잘못된 상식은 밥을 끊는 거고 올바른 선택은 식사를 바꾸는 겁니다. 밥을 끊으면 암세포는 안 죽어요. 오히려 정상세포가 먼저 무너지면서 몸 전체가 약해지는 거죠. 몸이 무너지면 버틸 힘도 사라집니다. 어떤 치료도 소용없어져요. 반대로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체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회복력이 강해져요. 같은 치료를 받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채소부터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품 늘리고 채소는 하루 2가지 이상 그리고 절대 굶지 마세요. 아침은 꼭 챙기시고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간식은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물은 자주 나눠 마시고 가족과 함께 드세요. 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정해보세요. 저는 식사 순서부터 바꿔보시길 권해드려요. 내일 아침부터 채소 반찬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드시고 마지막에 밥 드세요. 이것만 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하루 활동 리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이 몸을 지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암과 싸우는 건 식사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움직임과 휴식의 균형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실 건가요? 식사 순서인가요? 아침 챙기기인가요? 물 마시기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